윌크와 초코의 베스트 5. 초코, 그거 알아? 이번 올림픽에서 권총 50m 종목이 폐지됐대. 너무 아쉽다. 폐지돼서 아쉬운 종목도 많지만 정말 다행인 종목도 엄청 많아. 응?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연날리기, 열기구 띄우기, 소방 경기까지.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사라졌어. 올림픽에서 사라진 종목 베스트 5. 5위 줄다리기. 우리가 운동회 때 하는 그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1900년 파리 올림픽부터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까지 5회 연속 정식 종목이었어. 8명이 한 팀을 이뤄 5분간 줄다리기를 하는 경기였지. 다만 1920년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각 나라의 갈등이 심화되고 해당 국가들의 맞대결을 우려해서 줄다리기는 폐지되고 말았지. 지금까지 정식 종목이었으면 정말 재밌었겠는데. 4위 푸들털 깎기. 푸들털 깎기? 미용 전문가가 예술 점수를 매기는 거야? 땡! 푸들털 깎기는 제한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은 푸들의 털을 깎는지 재는 경기야.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열렸고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의 농부 에이브릴 라플르가 2시간 동안 17마리의 푸들털을 깎아서 금메달을 얻었지. 다만 이 종목이 황당하고 스포츠 경기 같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됐어. 이발 종목이라면 나도 출전할 수 있겠는데? 네 실력이라면 예선도 못 가. 3위 대포 포격. 1900년 파리 올림픽 시즌 한 농가가 대포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해. 헉! 올림픽 중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바로 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대포 포격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지. 대포에 포탄을 장전해 쏜 다음 정확성을 재는 경기인데 농가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아 경기가 중단되고 종목이 폐지됐어. 소리가 너무 크잖아. 으아! 폐지돼서 다행이지. 2위 비둘기 사격. 비둘기 사격은 300여 마리의 비둘기를 날린 뒤 총으로 사격하는 경기인데 이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 바닥은 피와 깃털로 아수라장이 됐고 경기를 보던 관객들의 머리 위에 비둘기 사체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지. 그 후 잔인하다는 이유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서 폐지된 종목이지.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종목이라니 너무해. 그 후엔 실제 비둘기가 아닌 클레이 타겟을 쏘는 방식으로 바뀌었대. 대망의 1위는 인명구조. 이 종목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응급처치까지 끝내는 종목이야. 사람들을 물에 빠뜨린 뒤 선수들이 물에 뛰어들어 얼마나 빨리 구하는지 겨뤘지. 실제 사람을 빠뜨리다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경기 도중 익사사고가 발생했지만 선수들 중 아무도 구하지 못했고 그 사람은 결국 사망했어. 인명구조 종목은 1900년 파리올림픽 이후 영원히 폐지됐지. 그래, 이 종목은 너무 위험했어. 앞으론 이런 황당하고 무서운 종목들이 안 열렸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사라진 종목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황당한 올림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초코, 이것 봐. 세상엔 이런 기묘한 장소도 있어. 윌크, 그 정도는 기묘한 축에도 못 껴. 아? 비행기들이 사라지는 버뮤다 삼각지대, 거성만 존재하는 이스타섬, 거대한 지상화가 있는 페루의 나스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기묘한 장소들이 있어? 그래서 준비했지. 기묘한 장소 베스트 5. 5위 멜의 구멍. 미국 워싱턴주 앨런스버그에서 엄청난 크기의 구멍이 발견돼. 바로 지옥으로 가는 구멍이지. 지옥으로 가는 구멍? 이 구멍의 발견자 멜 웰턴은 라디오에 출연해 기묘한 구멍에 대해 소개를 했어. 친구가 키우던 사냥개가 죽자 구멍으로 던졌는데 며칠 뒤에 사냥개가 되살아왔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검은 광선이 구멍에서 하늘로 발사된다던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했지.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구멍이 있던 자리에 부지를 사서 미군 트레이닝 센터가 생기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해졌어. 그 후 구멍이 위성지도에서 삭제됐고 구멍을 발견했던 멜조차 실종됐지. 이 구멍의 정체는 무엇일까? 구멍에 숨어있던 괴물들이 매를 끌고 간 거 아니야? 4위 블러드 폭포. 흰 얼음이 가득한 남극. 그런데 빙하에서 붉은색 폭포가 흐르면 어떨 것 같아? 헉! 피다! 피! 이 폭포의 정체는 빙하 속 400m 아래의 물이 흘러나온 거야. 응? 물은 투명하지 않아? 왜 붉은색이 됐어? 왜냐하면 지하수의 철 성분이 산소와 만나면 산화돼서 붉은색으로 바뀌기 때문이야.
자연이 피를 흘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3위 해골 호수.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루프쿤도 호수는 연중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어. 얼음이 녹으면 물이 정말 아름다운 호수지만 무려 500구 이상의 해골이 발견됐지. 해골이라니, 호수 안에서 사람이 죽은 거야? 학자들은 이 유골을 둘러싸고 역병을 피해 달아나던 이들의 집단 순교, 임시 매장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하지만 해골 호수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수많은 유골이라니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2위 51구역. 외계인과 접촉을 하고 UFO가 수없이 지나간 곳이 있다고 하면 믿겠어? 그런 곳이 있어? 그곳은 바로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51구역이야. 민간인이 접근만 해도 즉시 사살한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일반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비밀스러운 구역이지. 51구역에는 추락한 UFO와 외계인의 시체까지 있대. 뿐만 아니라 기지 주변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까지 자주 목격된다고 하지. 여기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외계인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기지를 세운 거 아니야? 외계인은 우유한테 관심 없어. 대망의 1위는 카타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 하지만 파리의 지하엔 고대에 만들어진 비밀묘지 카타콤이 숨겨져 있어. 비밀묘지? 어떻게 생겼는데? 바로 길이는 300km, 안치된 시신만 600만 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무덤이지. 처음엔 관광지로 인식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발생했고 카타콤에서 귀신이나 미스터리한 존재를 봤다는 목격담들도 많아졌어.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됐지. 과연 실종된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리고 카타콤에 나타난 미스터리한 존재들은 뭘까? 출구가 어디지? 초코, 나 좀 데리고 가. 자, 지금까지 기묘한 장소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웠던 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기묘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우와, 내일 놀이공원 간다. 회전목마를 탈까? 관람차를 탈까? 그렇게 시시한 거 타려면 뭐하러 놀이공원을 가? 애도 아니고. 이씨, 나도 무서운 놀이기구 탈 줄 알거든. 그래서 준비했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베스트 5. 5위 타카비샤.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큐 하이랜드에 있는 타카비샤는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롤러코스터야. 기네스북에 경사각이 가장 큰 롤러코스터로 등재되어 있어. 그 수치는 무려 121도야. 90도가 넘어간다고? 하강 레일이 뒤쪽으로 굽어 있어서 그 각도가 더 크고 거꾸로 하강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니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지. 아하하, 실제로 보니까 무서운데? 초코, 그럼 잘 놀아. 가자. 안 돼! 4위 자이언트 캐니언 스윙. 평범한 그네가 시시하다면 산 절벽 위에 있는 그네는 어때? 산 절벽 위?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글렌우드 캐번 어드벤처 파크. 거기엔 해발 400m 절벽에 만든 자이언트 캐니언 스윙이 있지. 시속 80km로 움직이며 자연 경관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초대형 그네야. 절벽 위에서 극도로 짜릿한 공포감을 느끼려면 이 그네가 딱이겠지? 자이언트 캐니언 스윙의 설계자도 한 번 타고는 다시는 못 타겠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 무섭대. 3위 킹다카. 탑승 시간이 짧기로 유명한 킹다카는 미국 뉴저지주 식스플래그에 있는 놀이기구야. 탑승 시간이 약 30초에서 50초가량으로 짧지만 무서운 놀이기구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지. 탑승 시간도 짧은데 왜 그렇게 무섭대? 킹다카는 3.5초 만에 아파트 40층 높이까지 직각으로 올라가지만 가끔 끝까지 올라가지 못할 때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바로 언덕의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뒤로 빠르게 떨어지는 롤백 현상을 말해. 롤백 상태가 일어나면 다시 태워준다고 해서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저런 걸 어떻게 기대해? 난 기대되는데. 2위 엑스스크림. 엑스스크림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시소야. 미국의 라스베가스 스트라토스피어 호텔에 있는 놀이기구로 약 100층 높이 건물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앞으로 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간 뒤 뒤로 다시 빠르게 움직여서 엄청난 스릴을 느낄 수 있지. 열차 자체가 레일 바깥까지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듯한 감각으로 라스베가스 전경을 볼 수 있어.
경치 좋네. 내려줘. 대망의 1위는 세계 최초의 4차원 롤러코스터 X2. 4차원 롤러코스터? 그게 뭐야? 레일을 주행하는 동시에 탑승 의자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롤러코스터를 말해. 이 기술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해서 X2는 나사와 공동 개발까지 했지. 360도 회전 코스, 뜨거운 화염이 나오는 코스, 게다가 회전하는 의자까지. 엄청 무섭겠지? X2는 하늘이 땅인지 땅이 하늘인지 알 수 없어서 스릴 만점이야. X2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식스플래그에 있으니까 꼭 놀러가봐. 놀이기구를 전부 타니까 너무 어지럽잖아. 밀크, 한 번 더 타자. 이제 그만.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웠던 놀이기구는 어떤 놀이기구인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만 이런 위험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해요. 안내원분들의 말을 잘 듣고 탄다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초코! 노스트라다무스란 사람이 히틀러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윌크, 언제적 노스트라다무스야. 더 충격적인 예언을 한 예언가들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소개해줄게. 희대의 예언가 베스트 5. 5위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 남아프리카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니콜라스. 평범한 소년이었던 그는 갑자기 미래를 볼 수 있게 됐어. 남아프리카의 보어족과 영국군이 전투를 벌인 보어 전쟁에서 니콜라스의 능력이 빛을 발휘했지. 큰 전투의 발생을 알리고 영국군이 평화협정을 제안한다는 것까지 예견했어. 후에도 많은 예언을 남기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 니콜라스의 예언서엔 지구를 피로 물들이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생겨날 거래. 이 예언만큼은 빗나가야 하는데. 4위 에드가 케이시. 케이시는 최면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잠자는 예언가로 유명해. 그는 세계의 사건 사고들을 예언했고 모두 적중했지. 그 외에도 지각 변동, 세계 3차 대전 등이 21세기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 과연 케이시가 예언한 21세기의 사건들이 정말 일어날까? 나도 자면서 예언할 수 있을까? 윌크, 일어나. 3위 주세리노. 주세리노는 예지몽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야. 꿈에서 본 미래를 당사자에게 경고하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수만 무려 1,000장이래. 엄청 많이 썼잖아. 그리고 소행성이 접근하고 아프리카의 기온이 58도까지 올라가는 등 암울한 미래를 예언했어.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지. 윌크, 코로나19를 예언한 사람이 있는 거 알아? 그게 누군데? 바로 인도에 사는 10대 소년 아비냐 아난드지. 그는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을 예언하고 경제공황, 기근, 자연재해 등 세계 대혼란을 예언했어. 아난드는 점성술로 예언을 하는데 목성과 토성이 제자리를 찾는 2021년 11월이 되어서야 코로나 종식을 포함한 불안정한 세계 경기가 안정적으로 될 거래. 빨리 코로나19 유행이 끝났으면 좋겠어. 대망의 1위는 바바방가. 세계 대형 사건 사고들을 예언하고 모두 적중했어.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에게 1996년 8월 11일 나의 장례를 준비하거라 아들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죽음까지 예견했지. 그 후 바바방가의 예언집이 발견되며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 바바방가의 충격적인 예언은 과연 현실이 될까? 초코! 예언가들이 전부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전쟁이 발생한다고 했어. 이러다가 곧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윌크, 예언가들의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 자, 지금까지 희대의 예언가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가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스스로 불멸자임을 인증하려 화산에 뛰어든 철학자, 운석을 맞고 사망한 장수. 이게 전부 사실이라고? 어떻게 이런 최후를 맞이하지? 초코! 그것보다 더 황당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 뭐? 말이 돼? 죽음 앞에는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죽음들을 내가 소개해줄게.
역사 속 황당한 죽음 베스트 5. 5위 대머리 바위. 옛날 어느 날 한 독수리가 거북이를 사냥하고 하늘을 날고 있었어. 독수리는 거북이의 등껍질이 도저히 깨지지 않자 바위에 던져 깨뜨리기로 결심해. 그런데 거북이를 바위에 던졌는데 들리는 건 등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아닌 사람의 비명 소리인 거야. 알고 보니 독수리가 그리스 철학자 아이스킬로스의 대머리를 바위로 착각해 벌어진 사건이지. 아이스킬로스는 머리에 거북이를 맞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꼭 헬멧을 쓰고 다녀야지. 4위 진담 또는 농담. 동진의 총명한 황제였던 사마요는 시간이 흐르며 유흥에 빠지기 시작했어. 후궁들과 연회를 연 어느 날 가장 아끼던 후궁 장귀인에게 이런 농담을 했지. 장귀인아, 너는 이제 30살을 넘었으니 궁 밖으로 나가거라. 나는 어린 여자가 좋다. 진담으로 받아들인 장귀인은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고 있던 사마요의 얼굴에 두꺼운 이불을 잔뜩 올려 질식사시켰어. 아휴, 농담도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맞아. 3위 최초의 우주비행사. 몽상가였던 완후는 늘 별과 가까워지고 싶었어. 그리하여 생각해낸 방법이 의자 우주선이지. 의자에 화약 47개를 붙여서 별에 직접 가겠다고 한 거야. 그가 화약을 붙인 의자 우주선에 탑승하고 하인들이 의자에 불을 붙였는데 큰 폭발 소리와 함께 완후와 의자 우주선은 감쪽같이 사라졌대. 완후는 정말 별에 갔을까? 헐, 별에 간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간 거지. 초코, 우리도 가볼래? 2위 가마솥 들기. 진나라의 이대왕 진무왕은 주나라의 도읍 낙양을 찾아갔어. 그곳엔 구정이라 불리는 가마솥이 있었는데 진무왕은 주변의 힘센 자들에게 구정 들기 내기를 제안했지. 힘자랑을 하려 호기롭게 구정을 들고 걷기 시작하는데 구정이 그만 발에 떨어지면서 정강이가 절단되고 진무왕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돼. 그러게 왜 무모한 짓을 했대. 여러분,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약속! 대망의 1위는 무너진 변소. 진나라의 28대 군주 진경봉은 불길한 꿈을 꾼 뒤 건강이 나빠졌어. 점쟁이를 불러 추궁하니까 뱃보리를 먹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 그러던 어느 날 진경봉의 밥상에 햇보리가 올라온 거야. 그걸 본 진경봉은 점쟁이가 거짓말을 한 줄 알고 화를 내며 점쟁이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리고 진경봉이 밥을 먹으려 숟가락을 드는 순간 갑자기 복통이 찾아와 화장실로 향했는데 거사를 치르려는 찰나 변소 바닥이 무너지면서 똥통에 빠졌고 하인들이 그를 발견했을 땐 알 수 없는 온기와 함께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지. 난 저런 최후는 싫어. 자, 지금까지 역사 속 황당한 죽음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황당한 죽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초코 어때? 엄청 멋있지? 하나도 안 멋있어 보이는데. 윌크 너처럼 작은 공룡들 말고 더 크고 센 공룡은 없어? 뭐? 나처럼 센 공룡도 엄청 많거든. 이 공룡들이 살아있었다면 초코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을걸. 세계 최강의 공룡 베스트 5. 5위 카르노타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는 남아메리카에 서식한 육식공룡으로 백악기 시대에 살았어. 카르노타우루스는 머리 위에 뿔이 달린 게 황소와 비슷해서 고기 먹는 황소라는 별명이 생겼어. 먹잇감을 도끼 같은 턱으로 내려치고 날카로운 이빨로 우적우적 씹어먹지. 저 짧은 앞발로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하지? 관절이 없는 앞발에 비해 뒷다리 근육이 강력하대. 그래서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어. 4위 스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는 백악기 전기 아프리카에서 서식했던 공룡으로 둥근 척추뼈 때문에 척추도마뱀이란 별명이 생겨났어. 악어와 닮은 이빨로 먹이를 창처럼 꽂아 고정시킨 뒤 회전하며 먹이를 뜯어먹지. 발톱의 길이도 무려 30cm가 되고 길고 튼튼한 앞다리로 재빠른 물고기나 작은 육식공룡도 순식간에 낚아채. 3위 기가노토사우루스. 백악기 시대 남아메리카에 서식했던 기가노토사우루스. 거대한 공룡이란 별명답게 몸 길이는 최대 15m가 나가고 무게는 무려 13톤이나 나가. 20cm에 달하는 이빨은 가늘고 길어서 고기를 찢고 뜯고 맛볼 수 있었지. 저 포악하고 못생긴 공룡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소름 끼쳐.
나도 저렇게 크고 강해지고 싶어. 2위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는 주라기 시대 미국 서부에 서식했던 공룡이야. 알로사우루스의 긴 앞다리는 도망치려는 먹이를 앞다리로 팍 움켜잡아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치아가 상어처럼 조밀하고 날카로워서 먹잇감을 쉽게 뜯어먹지. 거대한 두개골, 15cm나 되는 발톱, 이 모든 요소가 알로사우루스를 주라기 시대 최강의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게 해줬어. 최상의 포식자라고 하는 알로사우루스가 2위면 1위는 대체 무슨 공룡이야? 대망의 1위는 백악기 시절 최강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바나나같이 길고 큰 이빨이 있는데, 이 커다란 이빨로 창처럼 사냥감을 꿰뚫고 와작와작 씹어먹지. 눈이 정면을 향해 있어서 다른 육식 공룡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길고 큰 다리와 짧은 몸통, 긴 엉덩이뼈까지 먹이를 민첩하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고 있어. 티라노사우루스와 동시대 살았던 공룡들은 전부 티라노에게 물고 뜯긴 흔적이 있었고, 티라노끼리 서로 잡아먹은 흔적도 남아있어. 티라노사우루스는 포악한 도마뱀이란 별명답게 공룡계의 폭군이 됐지. 이게 무슨 소리지? 윌크! 저기! 지금까지 세계 최강의 공룡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 공룡에는 어떤 공룡들이 있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호주 산불과 캘리포니아 산불. 이러다가 대형 화재로 지구가 멸망하겠어. 게다가 불규칙한 장마와 태풍, 폭염까지 모두 기후 위기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최악으로 치닫는 기후 위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를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 최악의 기후 위기 시나리오 베스트 5. 5위 1.5도 상승. 만약 이대로 간다면 203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더 상승할 거야. 1.5도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고 기후 안전에 도움을 주는 산호초는 사라지고, 폭염으로 인한 화재와 폭우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되지. 고작 1.5도만 상승해도 산호초가 죽어가는데 더 오르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 4위 메탄 누출.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북극의 빙하가 붕괴되고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아 수십억 톤의 메탄 가스가 노출돼.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배는 더 강력한 화학물질로 지구 기온을 더 빠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이지. 뿐만 아니라 적도 주변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최대 40%의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돼.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 시베리아에서 눈이 녹고 탄저병이 유행한 사례가 있어. 메탄 노출 때문에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나다니. 그러면 만약 3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3위 살 수 없는 도시.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상승하면 매년 들불과 산불로 불에 타는 지역이 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대 300만 명까지 생기게 돼. 건기가 보다 길어지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가 일어나며 해안가의 도시가 침수되는 등 사람이 살기 힘든 행성이 돼. 이발소도 침수되고 이제 어떡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2위 식량 부족. 4도가 상승하면 남극의 빙하가 붕괴되고 해안 침수 피해가 연 3억 명으로 늘어나. 그러면서 사용 가능한 물이 줄어들고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며 식량 위기가 매년 찾아오게 되지. 전 세계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겠지? 미리미리 음식을 구해야겠어.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거야. 대망에 이르는 인류의 멸망.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8도가 상승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뉴욕, 런던 등 세계 대도시가 침수되고, 중국, 인도 영향권에 있는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게 되지. 또 식량 위기와 자본시장 붕괴로 인해 핵무기가 동원된 전쟁이 일어날 거야. 결국 모든 생물체는 이상기후와 그 영향으로 멸종을 맞이하지. 지구가 정말 기후 위기로 멸망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식은 먹을 만큼 조리해서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이 있어.
작은 실천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럼 당장 실천해야겠어. 자, 지금까지 최악의 기후위기 시나리오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 꼭 지켜주실 거죠? 약속!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아, 추워. 추우니까 따뜻한 간식이 먹고 싶잖아. 지갑에 1,0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윌크, 어? 길거리에서 파는 간식들은 어때? 값도 싸고 양도 많잖아. 헉, 난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으로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어. 1,000원으로 사 먹는 겨울 간식 베스트 5. 5위 호빵. 호호 불어서 가족과 함께 먹는 호빵. 편의점의 호빵 기계에서 꺼내 먹거나 마트에서 사서 집에서 돌려 먹기도 하고 또 호빵 맛집에서 사 먹을 수 있지. 게다가 1,000원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요즘엔 야채 호빵, 피자 호빵, 커리 호빵 등 다양한 맛이 나와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 초코, 이거 다 먹으면 안 되겠지? 진정해 밀크. 4위 어묵. 어묵은 으깬 생선살이랑 밀가루를 뭉치고 열을 가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이야. 단돈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어묵.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은 몸도 추위도 녹여주지. 요즘엔 오징어 어묵, 어묵 고로케 같은 다양한 어묵이 판매되고 있어. 뭘 먹어야 하지? 또 고민되잖아. 3위 붕어빵. 겉은 바삭한 과자와 안은 달콤한 앙금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엔 제격이지.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은 3개에 1,000원. 단팥 붕어빵을 먹을지 슈크림 붕어빵을 먹을지 고민하고 또 머리부터 먹을지 꼬리부터 먹을지 고민하는 붕어빵이 3위였어. 어디서부터 먹지?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2위 군고구마. 겨울 하면 고구마가 빠질 수 없지. 옛날에는 이런 드럼통에 군고구마를 구워서 팔았는데 요즘엔 편의점에서 쉽게 먹을 수도 있고 집에서 오븐으로 구워 먹기도 해. 고구마에 김치, 우유, 치즈를 얹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 역시 고구마는 구워 먹어야 해. 군고구마 짝꿍 군밤도 있어. 대망의 1위는 호떡. 쫀득쫀득한 식감에 안에는 달콤한 설탕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호떡이 대망의 1위를 차지했어. 포장마차에서 먹는 호떡도 맛있지만 집에서 호떡 믹스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이색 호떡집들도 생겼다고 해. 호떡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새삼 알 수 있지? 좋아, 호떡을 먼저 먹고 군고구마, 붕어빵, 어묵, 호빵 순으로 날마다 먹어야지. 자, 지금까지 1,000원으로 사 먹는 겨울 간식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밥을 거르고 간식만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